안녕하세요.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이라는 암호화폐법, 이게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음 버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네,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전 세계 규제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에겐 어떤 의미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으로 시작해보죠. 유럽연합의 미카, 그러니까 미카 법안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막 시행되려고 하는데, 아니 왜 벌써부터 미카2라는 속편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혹시 법에 무슨 심각한 문제라도 있었던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아닙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걸 고치는 게 아니고요. 시장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법을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개념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기존 법이 뭐 틀렸다, 실패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법을 처음 만들 때 생각했던 시장이랑 지금의 시장이 이건 뭐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당연히 규제도 이 속도를 따라가야 하지 않겠어요? 이 대비를 보시면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 미카법 초안이 처음 논의될 때만 해도 시장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몇몇 대형 자산들이 중심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디파이, NFT, 스테이블코인, 온갖 프로젝트들이 얽히고 설켜서 정말 복잡하고 거대한 생태계가 만들어졌잖아요. 말하자면 옛날에 사둔 옷이 지금은 몸에 안 맞는 거죠. 이 간극을 메우는 게 바로 미카2의 핵심 목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시야를 한번 싹 넓혀보죠. 미카의 이런 변화, 이게 단순히 유럽만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전 세계가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새로운 표준, 새로운 공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적인 흐름이 바로 이 2단계 접근법이에요. 1단계에서는 일단 투자자부터 보호하고 사기 같은 불공정 거래를 막는 아주 기본적인 울타리를 먼저 칩니다. 그리고 2단계로 넘어가서 시장이 실제로 돌아가는 거 보면서 스테이블 코인이나 자산 발행처럼 좀 더 디테일한 규칙들을 현실에 맞게 다듬어 나가는 거죠. 어때요? 굉장히 합리적인 순서죠? 네, 바로 이 문장이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일단 큰 틀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현실에 맞게 다듬는다. 이건 그냥 유럽에서 일어나는 해프닝이 아니라 전 세계의 규제 당국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 글로벌 트렌드라는 게 놀랍게도 우리나라 이야기랑 너무나도 닮아 있거든요. 유럽연합과 우리나라가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갈 길을 비교해보면 이거 완전 평행 이론 수준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유럽연합이 1단계 법으로 미카를 만들었죠. 우리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이 2단계로 미카2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도 똑같이 2단계 법으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은 길을 가고 있죠? 그러니까 양쪽 다 첫 번째 스텝은 똑같았던 거예요. 일단 이용자부터 보호하자. 시장의 기본 신뢰와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최우선이었던 거죠. 그런 다음에 그 단단한 기반 위에서 자산 발행이나 스테이블 코인처럼 더 복잡하고 넓은 영역으로 규제의 범위를 넓혀가려는 겁니다. 이 전략적인 공통점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반발짝 정도 앞서서 2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유럽의 고민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앞으로 만들어질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성공하기 위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소통입니다. 유럽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 법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 같은 기업들이 이 규정은 현실적으로 너무 지키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걸 듣고 실제로 규칙을 재검토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도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만들 때 국내 거래소나 프로젝트 기업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반영해야만 탁상 공론이 아닌 진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법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교훈은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입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나라마다 규제 강도가 달라지는 걸 막기 위해서 감독 권한을 유럽 증권시장감독청이라는 한 곳으로 모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금융위, 금감원, FIU 이렇게 여러 기관의 기능이 흩어져 있잖아요. 이러면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지고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걸 하나로 묶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제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규제의 임박이 오르고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 과연 대한민국은 유럽의 사례를 현명하게 참고해서 시장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뒤에서 따라가기만 하는 추격자에 머물게 될까요?
그 모든 질문의 답은 바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만들어 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